통장에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픈 아내의 병원비를 내야 하고 모레는 손주의 생일입니다. 은퇴자의 절약은 알뜰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딜레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소문자 F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평균 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통계청 자료, 정부 발표. 그런 숫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수 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약 80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관리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50만 원. 요즘 젊은 사람들 저녁 회식 한 번 하면 나가는 돈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수 씨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염치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친구 경조사에 못 가는 날이면 혼자 숨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은퇴자가 월 50만 원으로 살면서도 절대로 줄일 수 없는 비용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저당 잡히는 슬픈 현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경조사비와 목숨이 달린 의료비 절감의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먹는 것, 식비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식비로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박정수 씨는 한 달에 6만 원을 씁니다. 쌀값은 빼고 말입니다. 6만 원이면 하루에 2천 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합쳐서 2천 원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아직 동네가 깜깜할 때 정수 씨는 일어나서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가실까요? 이른 아침 시장에 가야 남들이 안 가져간 콩나물 뿌리를 얻을 수 있어요. 아줌마들이 정리하면서 버리는 시금치 줄기도 얻을 수 있고요. 조금만 다듬으면 훌륭한 반찬 재료가 됩니다. 정수 씨가 제게 보여주신 냉장고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빨간색 할인 스티커가 가득 붙은 식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50% 할인, 당일 판매 70% 할인. 상한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냄새를 한 번 더 맡고 물에 조금 더 헹굴 뿐이죠. 정수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체념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찌개를 끓이면 최소 3일은 먹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개가 조금 시큼해지면 물을 더 붓고 끓입니다. 그럼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수 씨는 요즘 무료 급식소에 자주 가십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월요일과 수요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는 게 부끄러웠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다들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하는 그 눈빛을요.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정수 씨는 옆자리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대요. 밥은 혼자 먹어도 맛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대요. 밥값 아끼려고도 있지만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소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영양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턱없이 부족하죠.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후에는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쏟아지는 의료비는 지금 아낀 식비의 수십 배가 됩니다. 미래 병원비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밥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통신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자녀들과의 연락도 모두 휴대폰으로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휴대폰 요금을 50% 감면해줍니다. 최대 월 12,100원까지 지원됩니다.
박정수 씨도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요금제가 월 2만 원짜리인데 할인받아서 만 원 정도 냅니다. 통화는 기본으로 무제한이라 전화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요금제 데이터가 1기가만 들어있어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면 금방 다 써버립니다. 그럼 속도가 느려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수 씨는 매달 25일이 되면 긴장하신답니다.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수 씨가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와이파이 지도를 다 외웠습니다. 정수 씨는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자동 연결 앱을 깔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를 일일이 찾아다니십니다. 은행 가면 와이파이 터져요. 그래서 은행 일이 없어도 로비에 앉아서 유튜브 봅니다. 동네 도서관도 와이파이 됩니다. 커피숍도 되는데 커피숍은 커피를 시켜야 해서 잘 안 가요. 가장 자주 가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 주고 사서 3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하루치 유튜브를 다 볼 수 있어요. 정수 씨는 손주들 사진을 보고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찾으십니다. 모두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하십니다. 집에서는 절대 데이터를 안 씁니다. 급한 연락 빼고는 와이파이 존까지 걸어갑니다. 왕복 30분 걸어도 데이터 추가 요금 10,000원 내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또 하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수 씨의 아드님이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올라오고 영상도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랑 영상이 데이터를 엄청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단톡방을 안 봅니다. 은행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와이파이 켜고 한꺼번에 봅니다. 아드님이 한 번은 물어보셨답니다. 아버지, 왜 단톡방의 답장이 항상 늦어요? 정수 씨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바빠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데이터 아끼려고 와이파이 존까지 걸어간다고.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주 사진을 실시간으로 못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디지털 시대에서 가난은 정보에서도 가족과의 소통에서도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공과금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날씨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문제는 겨울입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을 일단에 놓고 삽니다. 그리고 무릎 담요를 사장 겹쳐서 덮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불 더미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 정수 씨의 지난 겨울 난방비는 월 평균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추우면 일찍 잡니다. 오후 7시면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기도 안 쓰고 난방비도 안 나가죠. 그리고 낮에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는 따뜻하니까요. 찜질방에 가시는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찜질방 난민이라고 부르더군요. 정수 씨는 그것도 아깝다고 하십니다. 찜질방 가면 10,000원은 듭니다. 그 돈이면 집에서 일주일은 버틸 수 있어요. 차라리 복지관 가서 앉아있다가 무료 점심 먹고 오는 게 낫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비만큼 애매한 게 또 있을까요? 젊을 때는 인간관계 투자라고 생각하면 했습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을 거라 믿으며 말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게 재앙이 됩니다. 박정수 씨는 작년 한 해 동안 경조사비로 120만 원을 쓰셨습니다. 월 50만 원으로 사는 분이 경조사비로만 연간 120만 원을 쓰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친구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 1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5만 원을 내면 염치가 없는 거죠. 정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안 가면 우정이 끝나는 겁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고 10만 원을 내자니 그 돈이면 제가 20일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정수 씨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상금 통장을 깨셨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아껴뒀던 통장을 말입니다. 10만 원을 뽑아서 하얀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넣으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이게 제 존엄의 가격인가 싶어서요. 결혼식장에 가서도 정수 씨는 식사를 안 하고 나오셨답니다. 뷔페에 음식이 그렇게 많던데 배가 안 고프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10만 원 내고 3만 원어치 뷔페를 먹으면 저는 믿지는 손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참담한 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웃으며 얘기하더군요. 저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제는 그들의 행복을 축하하는데 제 노후 자금을 써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조사는 한국 사회에서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젊을 때는 기쁘게 냈던 축의금이 늙어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칼이 됩니다. 부의금은 더 심합니다.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으면 가슴이 먼저 아프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픕니다. 부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이게 먼저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의 죽음보다 돈이 먼저 떠오르는 제 자신이 한심해집니다. 깊은 한숨. 작년에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수 씨의 오랜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정수 씨는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 주에 병원비를 내야 했거든요. 부의금 5만 원과 병원비 5만 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냈고 친구 장례식은 못 갔습니다. 정수 씨는 그 친구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답장이 없더군요. 아마 서운했겠죠. 아버지 장례식에 평생 친구가 안 왔으니까. 그 후로 정수 씨는 그 친구 아들을 마주칠까봐 그 동네를 피해 다니신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친구 얼굴을 피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도움받은 사람으로 남는 게 두려웠습니다. 노후에는 돈이 곧 관계입니다. 이제 가장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도 참는다는 겁니다. 박정수 씨의 입안을 보면 이가 몇 개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계십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개는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개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정수 씨에게 필요한 치료는 임플란트 4개와 잇몸 치료였습니다. 총 비용이 약 500만 원. 500만 원이면 제가 10개월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나이에 10개월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수 씨는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영양도 부족하고 작년보다 몸무게가 7kg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신답니다. 이가 없으니까 말할 때 바람소리가 나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남들 앞에서 먹기가 부끄럽습니다. 씹지 못하고 삼키니까요. 치과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지금 300만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3천만 원의 병원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만성질환입니다. 정수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십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가끔 약을 하루 건너 하루 먹습니다. 약을 하루 걸러 드신다고요? 네. 그럼 약이 2달 가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약을 먹어도 고혈압이 완전히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하는 거니까 조금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약은 매일 정량을 먹어야 합니다. 하루 걸러 먹으면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위험한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2만 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미래의 위험보다 오늘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자녀에게 이 사실을 숨긴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전화 오면 아버지 건강하다. 걱정 마라 합니다. 치과 가야 한다고 말하면 아들이 돈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면 저는 짐이 되는 겁니다. 정수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병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치료를 거부했어요. 내가 치료받으면 내 아들 대학 등록금이 없어진다.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수 씨는 그때의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부의금 5만 원을 들고 갔는데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저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파도 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가장 아픈 곳은 몸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걱정 끼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박정수 씨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정수 씨는 단순히 절약하며 비참하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전략이 있습니다. 정수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공 근로에 나가십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자체에서 만드는 노인 일자리 말입니다. 정수 씨는 동네 공원을 청소하고 월 27만 원의 급여를 받으십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제가 번 돈입니다. 누구한테 받은 돈이 아니라 제 땀으로 번 돈이죠.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합니다. 공원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화단 정리하고 힘들긴 해도 일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일합니다.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게 참 좋아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말 안 해도 서로 이해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막걸리 한 잔씩 하신답니다. 막걸리 한 병에 3,000원. 비싸다면 비싼 거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다. 돈 계산하지 않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그리고 정수 씨에게는 특별한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제 경조사 회수 리스트입니다. 정수 씨는 웃으시며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2015년 아들 결혼식 10만원. 이수진 2018년 칠순잔치 5만원. 이게 무슨 목록이냐고요? 제가 준 축의금 목록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돌려받을 겁니다. 올해 초 정수 씨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만 모아서 잔치를 하셨답니다. 그때 제 수첩에 적힌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 제가 예전에 준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축의금을 주더군요. 그날 정수 씨가 받은 축의금은 총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손주 생일 선물을 샀어요. 로봇 장난감인데 5만 원짜리였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손주가 할아버지 최고 라고 안기더군요. 그 순간 제가 여태까지 경조사비를 아껴서 낸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정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복수는 이겁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축의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경조사에 올 때 당당하게 받습니다. 이게 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공 근로로 번 돈은 따로 모아둡니다. 손주 생일 때 깜짝 선물을 주려고요.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벌어서 사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정수 씨의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존엄을 유지하고 자식 앞에서 당당한 부모로 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제 방식대로 인간답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제 원칙은 지킵니다. 정수 씨가 지키는 원칙은 3가지랍니다. 첫째, 자식에게는 절대 손 벌리지 않는다. 둘째, 경조사는 꼭 지킨다. 관계가 곧 노후의 안전망이니까. 셋째,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한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으니까. 이 3가지만 지키면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수 씨는 오늘도 새벽 시장에 가시고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니시고 전기장판 1단으로 추위를 견디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은퇴 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의료비와 경조사비 같은 필수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복지 혜택을 찾으십시오.
65세 이상이면 통신비 50% 감면, 전기요금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무료 급식, 무료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 정부24 앱 같은 것들 말이죠. 잘 모르시면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건강지출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치과치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돈이 들지만 미래의 큰 병원비를 막아줍니다. 지금 100만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특히 치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온몸이 망가집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성질환 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약값이 부담되시면 병원에서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효과는 같은데 가격이 훨씬 쌉니다. 세 번째,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을 유지하십시오. 공공근로든 경비일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녀에게 받는 용돈보다 스스로 버는 돈이 심리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월 27만 원이라도 그 돈으로 손주한테 용돈 주고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잔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혼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병을 키우고 나중에 큰 병으로 쓰러지면 그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차라리 초기에 작은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지키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경조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형식적인 관계, 의무적인 경조사는 과감히 줄이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이 경조사비를 적게 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경조사도 간소화되는 추세입니다. 무리해서 큰 돈을 낼 필요 없습니다. 3만 원, 5만 원이라도 정성을 담아서 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혜택을 활용하십시오. 와이파이 존을 찾아다니는 것도 방법이지만 요즘은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2만 원 이하로도 데이터 무제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 병원 앱을 쓰면 직접 가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해줍니다. 한번 배워두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박정수 씨는 지금도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공원 청소를 하러 나가십니다. 힘들지만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에는 막걸리 한 잔을 나누십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지난주에 정수 씨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할아버지를 보러 왔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정수 씨는 손주를 꼭 안아주시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주셨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일해서 번 돈이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손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최고. 사랑해요. 정수 씨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셨답니다. 10,000원이 뭐 큰 돈입니까? 하지만 그 10,000원으로 손주한테 멋진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겐 100만 원보다 값진 겁니다. 정수 씨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월 50만 원으로 살지만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제 원칙은 지키며 삽니다. 그게 제 존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벌 때 꼭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나중에 생각하지 뭐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건강이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세요.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돈을 벌지만 언젠가는 정수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노후 이야기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면 조금 더 따뜻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정수 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폭지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